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 지금 당당했는데? 되게 당당해. 목소리가 너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라서. 그러니까 명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상사의 생각, 그 욕하는 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욕해요? 거기에? 그냥 계속 욕하면 돼요. 그 사람 욕하다 보면 그때 어느 순간 되면 정적이 흘러요. 안녕하세요, 마이트리님.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쾌청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서늘하게 잘 불고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좀 가을이면 솔직히 조금 시원해야 되는데 때마침 시원하네요, 제주도는. 그쵸? 아니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 우리가 영성과 이 삶에 이 괴리감이 오는데 그 괴리감에서 오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고 다른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왜 그렇게 삶에 접목했을 때는 그런 감정들이 안 들고 다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특히 가족들한테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뭐 가족들 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성 공부를 한다는 건 마음보다 조금 더 가벼운 에너지 차원을 공부를 하는 건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무거운 에너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마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공부에서 끝나면 사람이 점점 우울해져. 왜냐하면 에너지 자체가 무거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은. 근데 영적인 공부를 하면 대부분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라 그러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영성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 현실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나만 보이지 않는 차원 공부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나처럼 보라 그러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 이 희열감, 이 충만감, 이 사랑 가득 채워져 있다가 딱 현실로 봐서 직장 생활에 가거나 또는 마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돈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선 그건 1단계예요. 내가 어떤 마음 공부를 할 때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괴리감을 느낀다고 해서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지, 첫 번째, 그게 힘든 거는 아닌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현실은 나와 맞지 않는 나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조금 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조금 더 우월한 존재야, 나는 조금 더 영혼이 성숙한 존재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마음도 영혼들이 사는 세상, 나의 성장 과정이 일어나는 세상인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가 앉아서 이론 공부하고 머리에 지식을 놓고 영적인 공부를 어디에서 들어서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일상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내몬했다고 치면은 조금 더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괴리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영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을 보는 거잖아. 나는 영적인 성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괴리감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다시 또 이쪽으로 흡수되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정진을 하되, 정진을 할 때 이 마음의 차원을 바라보면서 나의 훈련 도구, 삶이, 일상이 나의 훈련 도구가 되어져야지 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도구를 삼아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관계. 나와 맺어진 관계 안에서 내 감정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특히 어디에서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나의 기억 소환을 어떻게 했는지 내면으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방법. 첫 번째 질문,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라. 그리고 이 감정이 왜 올라왔지? 저 상사를 통해서 내가 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왔지? 아, 나는 조급함이 있구나. 아, 나는 완벽하려는 성향이 있구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완벽한 성향은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이게 과연 나일까? 성장 환경에서 만들어진 완벽함이라는 하나의 성향이 만들어진 건데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치워나가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 소중하다고 느끼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완벽함을 활용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완벽함을 예전에는 그 완벽함으로 내가 막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 완벽한 나의 성향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나의 마음을 활용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음을 활용하는 건데 근데 스스로 일단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그거 해결점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고 또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상에서 훈련 도구가 되는 거 명상이죠. 명상. 근데 보통 명상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을 진짜 잘하는 명상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명상하면 어떤 반응이 와야지 이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명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명상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우선 꾸준히 해야 돼요. 잘 하건 못하건 명상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는 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인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자꾸 생각나면서 오늘 있었던 일 계속 리플레이하고 재생시키고 예전에 있었던 일 계속 재생시키고 그러다가 보면 낮에 내가 못다한 얘기들 내가 낮에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었는데 화를 내지 못했을 때 머릿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상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꾸준히 나만의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하루에 5분 뭐 길게 더 길게 하실 수 있다면 길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요함의 정적에 흐르는 그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꾸준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 제대로 맞아? 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근데 내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명상을 제대로 하는 게 맞을까? 또는 내가 왜 명상을 하고 싶은 것일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면 그 에너지가 답을 가져다주는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어떤 정보들, 그걸 이제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동시성들로 인해서 또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명상 중에 어느 고요함을 마주하게 되면 이 느낌 뭐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에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다만 처음에는 좀 고요한 시간에 나에게 질문하는 방법들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하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에 내가 끄달려 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굳이 고요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각하게 되고 그런 순간 모든 것들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명상이라는 거는 나의 내면 존재를 만나기 위한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명상인데 그 도구의 명상이라는 거에 어떤 자세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정말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게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상사의 생각, 그 욕하는 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욕해요? 거기에? 그냥 계속 욕하면 돼요. 그 사람 욕하다 보면
그때 어느 순간 되면 정적이 흘러요? 아, 그 사람한테 얘 욕하다 보면, 아니죠. 정적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욕을 하고 있네? 아, 얘 또 오늘 명상 이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 명상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명상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나 명상 잘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을 가져다 주는 에너지가 다가와서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거나 명상 중에 어떤 생각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동시성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매체들로 하여금 나한테 다가와서 또 하나의 내가 알아차림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꾸준히 해야지 그걸 점차 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자연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저는 속독으로 빨리 한 다음에 정리를 자연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최고네, 지금 보니까.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맞아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최고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어찌 보면 세트로 구성돼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감정들이 똑같은 감정들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들이 옛날에는 부딪혔다면 그 감정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내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라. 그 말씀. 예. 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인사? 자신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체험에서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외에도 다른 삶에서도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린 존재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라고, 내면이라는 건 나의 마음과 소통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혼, 신성과 소통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안녕.